제가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문재인 4년 동안 혹시 여러분 대한민국의 재정 상황에 대해서 말만 들었지 어느 정도인지 혹시 아십니까? 대한민국의 현재 지금 재정 상황. 나는 오늘 정말 이거를 생각을 하면서 우울해지더라고요. 솔직히 돈 벌 의욕도 없어졌어요. 내가 진짜 좀 약간 패닉이 와버렸어. 사실은. 왜? 여러분 공식적으로 우리나라 국가 부채가 1000조가 넘었고요. 가계 부채가 2000조에 도달합니다. 2000조. 근데 문제는 이 지금 집계된 이 개인 부채들 있죠. 이게 이 부채들이 공식적인 은행 집계만 그래요. 그러면 개인 채무, 그 다음에 제2, 3금융, 그러니까 부채로 집계가 안 되는 것까지 합치면 감사합니다. 우리나라 개인 채무 이 부채가 내가 보기엔 한 5, 6천조 돼요. 5, 6천조. 그리고 국가 부채 채권까지 합치면 4천조 정도 됩니다. 합이 일경이에요. 일경. 빚이 일경입니다. 일경. 이것도 굉장히 보수적으로 잡은 수치라 그러거든요. 일경이에요. 국가 개인 채무 일경이야. 그러면 이 일경이 몇십 년 동안 쌓인 게 아니라 3년 만에 이렇게 된 거예요. 3년 만에. 그 집값이 올라가지고 이 빚이 뭘 해서 생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이 개인 채무가 왜 이렇게 늘어나 버렸냐면 문재인이 들어서서 부동산 두드러 잡는다고 이거 다 사기당한 거거든요. 단편적으로 내가 오늘 이거를 빚이 생성된 그 그래프를 봤어요. 보여드리고 싶은데 충격 먹을까 봐서 제가 이제 소스를 주시는 분이 있는데 지금 우리 아들내미가 6살이에요. 딸내미가 늦은 5살입니다. 내가 얘들 보면 정말 막막해요. 왜 막막하냐? 이 3년 만에 이 정도의 빚이 왜 생겼냐면 문재인이가 첫 번째로 집값 잡는다 연병을 떨어가지고 가만히 있는 집값을 이빠이 올렸기 때문에 빚이 늘어났습니다. 그냥 늘어난 거예요. 집값이 올랐기 때문에 빚이 늘어나. 문제는 이 가파른 집값 상승 때문에 20, 30대가 이제 아니면은 집을 절대 살 수 없다고 해서 진짜 신장만 빼고 다 끌어가지고 신용부터 해서 모든 두세 명이서 실제로 지금 어떤 일이 일어나냐면 두세 명이 신용대출을 다 끌어서 한 명 명의로 집을 사서 공증을 서가지고 집값이 오르면 팔고 뿜빠이를 하자. 즉, 이 나라에 주택 구매 목적의 신용대출이 아닌 것도 주택 구매 때문에 싹 다 부동산 시장 은행 쪽으로 다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집값이 올라간 만큼 가계부채를 갖다 이빠이 강제로 끌어버렸습니다. 지금 내가 보기에 20, 30, 40대는요. 다음 정권 때 부동산 폭락되기 시작하면 싹 다 죽습니다. 지금 이거. 백상훈님 부동산 한다 그러잖아요. 아니 강남에 내가 정말 충격을 먹은 게 뭐냐면요. 기획부동산 들어보셨죠? 그러니까 부동산 법인이 있는 거야. 왜냐하면 법인이 절세 방편이기 때문에 개인 명의로 2주택, 3주택이 안 되니까 편법으로 그 임대 사업자를 내 가지고 법인이 아파트를 막 사가지고 세를 내고 이랬었어요. 근데 이게 또 단속이 뜨니까 요새 어떠냐면 1가구 1주택이잖아요. 그러면 뭐 신혼부부든지 아니면 1가구 1주택의 무주택자에 대해서 청약 순위가 높은 사람이 개주가 되는 거야. 개주.
씨발. 개주가 되는 거야. 그러면 이 사람은 빚이 한 1억밖에 안 나와. 그럼 1억을 받는 거예요. 그럼 종잣돈은 어떻게 모아? 이 사람이 5억의 시드머니가 필요해. 10억짜리 집을 살라 그러면 5억의 시드머니가 필요하단 말이에요. 5억은 담보로 깐다고 쳐도. 그러면 이 5억을 어떻게 하냐? 신용을 이빠이 땡겨서 이 사람한테 넘겨주는 거예요. 대여금으로 넘겨줘. 그리고 이 사람들은 어떻게 하냐? 금전자 대차계약서를 쓰는 거야. 즉 얘가 빚을 내가지고 얘 한 사람한테 집을 올려서 이 짓을 왜 하냐? 집값이 오르고 수익이 난다는 거야. 그냥 만약에 이 집값이 깡통을 차버린다? 얘들 다 죽는 거예요. 그러니 사실은 집 한 채의 주택담보대출 혹은 이 한 명의 명의가 사실은 집을 안 산 4, 5명의 20, 30대의 신용을 깔고 집이 하나 있는 겁니다. 지금. 집 한 채 최소 강남바닥에 4, 5명 신용을 안고 있는 거예요. 문제는 집값은 올랐는데 거래는 안 돼요. 이렇게 끌어가지고 그래서 뭐 가계부 대출을 줄인다 이제 와서 신용대출을 줄인다 이제 와서 이게 지금 강남바닥에 쫙 깔려버렸습니다. 수도권에서. 이게 지금 집계도 안 된대요. 집계도 안 된대요. 이 부채가 얼마나 되는지도 몰라요. 이게 문재인이가 3년 만에 만들어 놓은 짓거리거든요. 그리고 이놈의 코인, 주식. 나 진짜 이 나라의 장래를 생각을 하면 2년판이 문제가 아니라 문제는 이거를 옛날에는 여러분 IMF 때는 공적 자금 투입이라 그래가지고 그래도 국가에서 여유 자금을 가지고 뭐 은행이 하나 부도 드러나잖아요. 저축은행 같은 경우. 그러면 공적 자금을 한 얼마를 투입을 해가지고 구제도 하고 뭐 은행을 살려보기도 하고 하는데 문제는 이 문재인 이 씨발 새끼가 국민연금기금부터 건강보험기금 나라 곳간에서 쓸 수 있는 모든 자금이란 자금은 싹 다 바닥나버렸습니다. 채권 발행은 한국 채권은 똥값 돼가지고 외국에서 사지도 않아요. 나라에 돈이 없습니다. 자, 돈이 없으니까 세금은 또 존나게 걷잖아요. 내년 지금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어쩐다 내년 다음 정권 때 아마 여러분들 진짜 세금 감당 안 될 겁니다. 증세도 안 돼요. 증세도 이게 만가위가 안 되는 거죠. 이거 어떻게 해야 돼요? 이거 여러분 자식들이 다 갚아야 됩니다. 이게 단순히 뭐 경기부양책으로 미국은 달러 기축국이기 때문에 달러라도 찍어서 어떻게 본다 그러지만 이 나라는 진짜로 제조도 안 되고 뭣도 안 되는 상황인데 돈 벌 것이 없어요. 돈 찍어낼수록 돈은 똥값 되는 겁니다. 간단해요. 이 빚이 나라 고가는 거지돼 있지. 빚이 말도 안 되게 지금 있고 나는 내가 지금 20대라면 막말로 나는 진짜 살 희망이 없을 것 같아요. 모르니 애들이 클럽을 가지. 지금 이게 20대들이 돌덩이 2개를 안고 가는 거거든요. 이게 불과 3년 만에 일어난 겁니다. 3년 만에. 뭐 현금 비축, 달러 비축 의미 없어요. 나라가 씨발 이꼬라지인데 아무 의미 없습니다. 지금. 근데 정말 심각해요. 지표로 보면. 뭐 여기 더 경제 전문가들도 있겠지만 저는 오늘 등골이 서늘하더라고. 등골이. 야, 이 많은 빚을 어떻게 갚지? 그게 다 세금 아니면 못 갚아요. 진짜 뭐 우리가 뭐 기술을 팔아 처먹기를 합니까? 이건 문재인의 죄만이 아니에요. 똑같아요. 좌우 할 것 없이. 너무너무 억울합니다. 너무. 내가 오늘 진짜 이거 이거는 뭐 말해줄 것도 없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뭐 맨날 뉴스에 보면 국가 부채가 어쩌고 저쩌고 막 하잖아요.
뭐 빚이 어느 정도 있다. 대단히 늘어났다. 문제는 통계청에서 집계를 안 합니다. 집계를. 여러분 그거 기억나시죠? 문재인이가 제일 먼저 당선되고 나서 제일 공들였던 게 뭐였는지 아시죠? 통계청장 바꿔버린 거예요. 기존의 정부에서는 통계청장이 문재인이가 들어서고 나서 가장 바뀐 점이 뭐냐? 기존의 통계청장은 참 별 쓸데없는 것도 통계를 냈거든요. 진짜 보면 뭐 어떤 확률 그러니까 안 해도 될 통계를 너무 많이 내던 게 오지랖 통계청이었는데 문재인이가 통계청장을 바꾼 이후부터 우리는 통계 정보를 받아내고 있지 못합니다. 말을 안 해요. 말을 안 해. 통계를 내서 기업에다가 통계 정보를 제공해 주려고 있는 것이 그게 통계청인데 국민한테 통계를 제공하려고 있는 게 통계청인데 말을 안 해. 동성애 관련해서 국가 세금이 얼마 들어가는 줄 아세요? 동성애. 근데 나는 진짜 어이가 없는 게 1년에 동성애 관련해 가지고 간접 비용이 6천억 정도가 들어가요. 건조하게. 6천억. 그러니까 이 6천억 정도를 동성애, 그러니까 이 돈이 어디로 들어가냐면 무슨 막 동영상 여성가족부에 무슨 뭐 동성애 성평화 비용 그 다음에 교과서 잡지 광고 1년 내내 성차별을 하지 맙시다. 동성연애는 나쁜 게 아니에요. 이 연병하는 데 들어가는 돈이에요. 진짜 쓸데없는데 6천억이 까지고 있는 거야. 뭔 말인지 아시죠? 그냥 여러분이 보는 막 그 뭐 공익 광고랍시고 뭐 이 뭐 핑크빛 그리고 뭐 포스터 퀴어 축제 어디 뭐 어디 차 모이는 거 그냥 그 게이 새끼들 모임 시민단체 이지랄병 떠는 거 있잖아요. 거기에 지원금이 이 정도 들어가는 거 6천억이. 여러분 세금입니다. 이게 표예요, 표. 말 그대로 이 나라의 세금은 눈탱이 까여가지고 눈먼 새끼들, 그러니까 눈먼 돈이야, 눈먼 돈. 군인, 노인, 애들, 그 다음에 진짜 정상적인 여성들, 가장들, 가정, 돈 들어간 게 없어요. 기껏 해봐야 청년실업수당. 이 돈 다 어디 갔냐 이거예요. 거기에 오매불망 이북 짝사랑에 미쳐가지고 문재인 저 시벌놈이 간접적으로 대북 뭐 지원 사업이라고 일 벌려가지고 까먹은 돈만 해도 몇십조입니다. 극단적으로 평창올림픽. 지금 매년 평창올림픽의 간접 비용이 관리 비용으로만 2천억 정도 깨지죠. 지자체. 평창올림픽이 실패를 한 건 문재인 저 시벌놈이 공동 개최를 했기 때문입니다. 저게 이건희 회장부터 해가지고 한진 회장까지 저게 단독 개최를 했다면 흑자를 내고도 저 평창올림픽이 테마파크로 조성이 됐다면 흑자를 내고도 남아요. 근데 저 정상적인 아무 문제 없는 거를 평양올림픽으로 합작을 하면서 이 단독 개최가 퇴색하면서 저 애물단지로 변해버렸죠. 그리고 이제 아무도 찾아가지도 않습니다. 평창 일대 땅값 존나 올랐다고 거품 깨다가 지금 개십창 나버렸거든요. 그 손의 손실. 문재인이가 다 만들어버렸어요. 문재인이가. 그리고 집값 이빠이 올려서 부동산 투기에 가계부채 이빠이 물어놓고 자 가계부채 물려놓은 거 그대로 주식에 그대로 또 물려놨어. 그 다음에 코인에 또 물려놨어. 지금 대한민국 시간폭탄입니다. 시간폭탄. 주식에 한 폭탄 물려놨지. 부동산에 한 폭탄 물려놨지. 코인에 한 폭탄 물려놨지. 자, 돈이라는 게 뭐예요? 코로나로 이제 경기를 묶어놨잖아요. 너무 당연한 게 이 소비라는 것이 사람들이 돌아다니고 놀러 댕겨야지 이게 돈이 돌고 이게 돌고 도는 거 아닙니까? 근데 괴질 때문에 1년을 딱 묶어놨어. 그러면 소비가 위축되면 당연히 가계지수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죠? 근데 이상하게 코스피는 올랐잖아. 뭐냐?
시장에 돌아야 될 돈 이걸 긍정적이라고 하는 경제부총리 새끼 사기꾼입니다. 이게 뭐냐? 여러분 그거 아시죠? 이 핏줄을 이렇게 잡아놓고 펌프질을 계속 하니까 이 피가 이렇게 풍선처럼 부풀는 겁니다. 이게 대한민국 주식시장이에요. 바늘로 톡 치면 피 뻥 터지는 거죠. 뭐요? 이게 건전한에 돈이 나라의 피라고 피, 적혈구라고 보면 돼. 이게 싹 돌아서 여러분이 그냥 모세혈관이에요. 모세혈관. 모세혈관에 건강한 피들이 돌아가지고 더러운 거는 신장, 은행을 통해서 걸러지고 다시 또 건강한 피가 돌아가지고 골수에서 피가 만들어져서 돌아야지 되는데 이걸 한쪽 주식이라는 팔뚝을 빡 잡아서 피를 계속 못 돌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럼 뭐야? 여기서 소비되어야 될 돈들이 모두 이쪽으로 들어오면 얘가 이렇게 부풀어 올라. 근데 이걸 근육이라고 구라를 까고 있다니까요. 코스피 3100입니다. 우리는 근육이 이렇게 나왔어요. 이걸 근육이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이 돈이 여기에 있으면 여기에서는 망하는 거는 돈이 안 들고 계속 망하지만 여기에서 낙수로 돌아가지고 소비를 끌어올리고 대체가 돼야 될 돈이 다 여기 묶여 있는 거예요. 여기는 여기대로 죽고 그 여기가 죽으면 지표가 떨어져야 되는데 안 떨어지니까 대한민국이 성장했다. 이렇게 구라를 치고 있단 말이에요. 요거 한무대기, 요게 좌측 알통, 주식, 우측 알통, 부동산. 돈이 만약에 안 쓰면 집 안에 있어야 돼요. 그래야 부채가 없지. 근데 소비가 많을 때 정상 경기 때보다 돈 쓸 때가 많아진 개념이라고. 왜? 소비는 그러니까 소비가 일으켜져서 빚이 많으면 그 돈이 시장에 풀린단 말이에요. 근데 소비는 일어나지 않는데 부채가 는다라는 건 뭐예요? 부채가 떨어져야지. 돈을 안 쓰는데 빚이 줄여야 될 거 아니에요. 뭐요? 빚을 내 가지고 안으로 도는 게 아니라 빚을 내서 이쪽에다 모아 놓는 거예요. 그게 뭐다? 부동산. 이게 오른다 그러니까 이 돈을 모아갖고 여기다 잔뜩 쌓아버리는 거예요. 여기는 피가 없어. 뒤져. 괴사되고 있다고. 그래놓고 문재인 씨발놈은 주식, 부동산 이렇게 해놓고 피가 이렇게 부풀려야 돼. 난 지금 알통으로 내 몸이 존나 건강하고 나는 지금 이렇게 몸이 빵빵한 상태다라고 구라 까는 거 뭐가 틀려요? 여기 밑에는 싹 다 썩어주고 괴사되고 지랄하는데. 그래서 치료를 하려고 냉장고를 열어보니 먹을 것이 싹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게 지금 대한민국 국간이라니까. 이거 뭐 필시 죽지 않겠습니까? 이게 정상 같아요 지금. 나만 아니면 돼 하시죠. 여기에도 주식 많이 하시는 분들 나만 아니면 돼. 나는 여러분들 부자 되길 바랍니다. 나는 주식 같은 거 안 해요. 나는 여러분들이 주식도 거기에서 돈을 많이 버는 사람들이 있으니까 뭐 되는 거겠죠. 뭐 돈 벌지 말라는 소리는 아니에요. 그러나 이게 전체적인 표로 비율로 봤을 때 내 나라가 죽어가는 것이 보이지 않습니까? 예? 어차피 여러분이 주식으로 돈 번 건 남의 돈이에요. 그게 어디서 기업이 건강한 주식의 흐름은 뭐냐면 나는 진짜 지금 주식 주린이 새끼들의 마인드가 이게 씨발 파토배 안 된 도박판 들어가는 거하고 뭐가 틀려요? 주식이 뭔 줄은 압니까? 주식이 뭔 줄은 알아요. 주식은 내가 이거 어렵지도 않잖아요. 주식이라는 거는 기업에다가 투자하는 거예요. 주식이 주식회사잖아요. 내가 기업의 자본금을 뭐 투자 비용도 필요하고 뭐가 없어. 그러니 내가 투자를 받기 위해서 내가 자본이 없단 말이에요. 회사를 운영을 하는데. 근데 내가 뭔가를 개발할 아이디어가 있어. 근데 난 돈이 없다. 그러면 이 사람들에게 내 개발 가능성과 이 포트폴리오를 보여주면서 우리가 이런 특허도 있고 이런 가능성이 있는데 돈만 없습니다. 그러면 돈은 있고 기술이 없는 사람이 투자를 하는 것이 주식이에요. 그걸 왜? 이 기업의 성장 가치를 보고. 원래 주식은 그런 거거든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공으로 이 돈을 가져갈 수, 뭐 할 수 없죠.
그 담보가 회사의 주식, 즉 증거 비율, 이걸 가지고 이만큼의 퍼센테이지로 드리겠습니다. 단 우리가 이익을 나누면 요렇게 돈을 주시던가, 그걸 가져왔을 때는 우리가 팔았던 가격보다 요렇게 쳐주겠습니다. 이게 주식이거든요. 이게 주식이에요. 즉 주식은 여러분들이 주식을 투자해서 주식으로 돈을 버는 정상적인 루트는 뭐냐면요, 여러분이 주식으로 투자한 그 기업이 성공을 해서 기업 가치가 뻥튀기 돼서 그 기업의 가치 구매자들이 그 재화를 해서 이 남아진 이익을 여러분들이 가져가는 것이 정상적인 주식 관계라고. 근데 씨발 돌아다녀 보면은 맨 뭐 하겠다는 것도 없고 그냥 제약회사라고 이름 해놓으면은 주식이 뭐 아무것도 없이 뻥튀기 돼. 이 돈은 뭐냐, 이 500만 원 필요한 기업에 5억이 들어간 겁니다. 이 5억이 들어가니 주식 가치가 경쟁적으로 없어지니 너희들끼리 기업의 주식 가치를 올리는 거예요. 그러면 뭐야, 결국 어느 순간인가 정점에 있는 사람은 손해를 보게 돼 있어. 이 손해를 보니까 더 손해 보기 전에 이거 팔아야지, 이게 버블이거든. 결국 무너지는 거야, 존나 빨리. 이 기업은 잘못한 게 없어요. 너희들끼리 지랄하는 거예요. 지금 이 짓거리를 대한민국 주식판에 마담 뚜짓거리 문재인 이 씨발놈이 제약주 갖고 너무 많이 해놔. 그러니까 이 주부들 주식 기본 개념도 없이 언론이 3100포인트 주식이 다 올랐대. 그러니 감사합니다. 그렇지, 저게 정상적인 투자죠. 다 올랐대. 그러니 들어가기만 해서 주식을 아무것만 사면 돈을 다 버는 것처럼 홍보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여러분들 지금 여기도 물린 사람들 많을걸? 그냥 주식이 3100이니까 주가가 다 올랐대. 아무거나 가서 그냥 주식 계좌 열고 뭐 그냥 그 리딩하는 새끼들 뭐 카톡방에서 픽 알려주면 이거 오늘 사세요. 다 오를 거래. 그럴 리가 있어요? 그럴 리가 있냐고. 그게 눈 뜨고 노름하자는 거지 뭐야. 그리고 뭐 돈 번 사람들 나옵니다. 주식이 원래 그래요. 아니 근데 나는 정말 웃긴 게, 내가 주식을 패배할 생각은 없는데요, 노름판에도 돈 번 놈은 나와요. 뽀찌 빼고 하우스 뽀찌 빼고 결국에 주식하고 도박하고는 합법적인 도박이 주식이라니까요. 자신 없으면 하지 마세요. 자, 100만 원의 쩐이 베팅액이 돼 있어. 그러면 10%를 하우스로 해. 어쨌든 1등은 나와요. 돈 번 놈 나온다니까. 근데 노름이 끝나려면요, 노름이 언제 끝나냐, 여기 있는 새끼들 돈 다 잃어야 돼요. 다. 그래야 끝나거든요. 그러니 주식도 그래요. 주식에 돈 번 사람 나오죠. 감사합니다. 주식에 돈 번 사람 나오죠. 당연히 돈이 모였으니까 돈이 나오죠, 부자가. 근데 니는 아니라는 거예요. 도박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타짜에도 기술이 필요하고 연마의 시간이 필요한데 주식의 주자도 모르고 회사 기업 가치도 모르고 차트 분석도 못하면서 그런 인간들이 기어 들어가 가지고 10억 벌고 20억 벌면 그게 미친 짓거리죠. 그럴 리가 있겠어요? 근데 3100포인트니까 다 오른대. 무조건 죽는 겁니다. 자, 코인 이야기도 하겠습니다. 자, 코인 보면 비트코인 막 미친듯이 오르고 잡코인들이 미친듯이 오른대. 그냥 보면 잡코인들 50원 하는 게 자고 일어나면 100원 돼 있어. 2배거든요.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를 해서 50원짜리를 10억어치를 사면 1시간 만에 20억이 되는 게 비트코인 그 잡시장이에요. 잡시장. 그러니 막 그런 거 뻘떡 하는 이제 막 그 도지코인 뭐 이런 거 한다고 장담하는데, 여러분이 5억 들어가잖아요.
여러분이 순식간에 그 5억이 40분 만에 마이너스가 되는 기적을 경험하게 됩니다. 마이너스가. 그냥 이 차트가, 자, 막말로 50원 얻은 게 25원 떨어지는 거 20분밖에 안 걸려요. 코인질도. 그러면 여러분 5억 들어가면 20분 만에 여러분 원금이 2억 5천 들어가 있습니다. 그 곡선이 초 단위로 200만원, 300만원, 400만원, 500만원, 1000만원, 2000만원, 3000만원, 1억, 2억, 이걸 여러분들이 견딜 수가 있을 것 같아. 그러니 무서워가지고 그 시기를 못 견뎌요. 못 견뎌. 어설프게. 비트코인이 뭐 10배 올랐습니다. 그러면 10배 오르기까지 와르락 이게 없었을 것 같아요. 거기는 리미트도 없는데. 그래서 개미들은 뭘 모르고 접근을 하면 거기도 아는 사람들이 주부들이 뭣도 모르고 들어가가지고 올랐다고 깍 하다가 한 100만원 올랐는데 순식간에 한 300만원 떨어지는 미친 짓을 경험을 하거든. 그럼 덜컥 겁이 나요. 그거를 다시 뭐 그 구조 포인트까지 올라가는 걸 기다릴 수 있을 것 같습니까? 못 기다린다고. 그러다가 이거 매도 타이밍 잘못 재버리면은 시차 때문에 우르르 까져버려요. 거지 돼버립니다. 그래 배가 나니까 비끄러다가 하거든. 그러니까 남들이 뭐 한다고, 그러니까 주식으로 돈 버는 사람들은 1% 미만입니다. 정말 주의하셔야 되는 게, 내가 주식을 모른다. 그럼 하지 마세요. 내가 코인을 모른다. 정말 하지 마세요. 자, 주식에 여러분들 주변에서 나 주식해서 돈 벌었어 라는 새끼들은 주식 투자로 해서 돈을 버는 게 아니라 주식 투자를 잘하는 법이라고 강의를 해서 돈을 벌어 처먹는 새끼들이에요. 그 돈을 누가 주냐? 너희들이 주는 겁니다. 소위 말해서 한 번 그 단타했던 공적을 가지고 내가 이렇게 주식을 잘해요 라고 그 새끼는 주식 안 해요. 그래놓고 당신들한테 주식 좆도 모르는 사람한테 이걸 보여주고, 봤죠? 이 수익률 보여주면서 주식을 가르쳐주고 그 돈을 두당 100만원씩 받아서 1000명한테 1억 벌려서 모다서 부자 되는 거예요. 자, 비트코인을 해서 돈을 버는 사람은 비트코인이 그 굉장히 리스크가 크거든요. 얼마 안 돼요. 예. 그러면 비트코인으로 돈을 번다는 사람은 뭐냐? 비트코인을 잘하는 법을 강의를 해서 돈 벌어 처먹는다니까요. 누구한테 강의를 하냐? 여러분 같은 사람들한테. 그러니 모르면 하지 마세요. 예. 하지 마시라고. 차라리 가지고 있던가. 내가 이제 한 예를 들어 드릴게요. 이거는 뭐 지나간 일이니까. 사람이요, 될라 그러면 한 치 앞을 예상을 못하는 것이 우리 기태가 뭐 지나간 일이고 팩트니까요. 자, 기태가 2년 전이야. 2년도 안 됐을 거야. 2년 전에 우리나라 그 성수동 그러니까 이런 지금은 막 건물값이 미친 듯이 뛰고 있잖아요. 이상하죠. 이것도 비정상이야. 자, 공실률이 어마어마하게 빈 공실률이 많이, 임대사업이 폭락을 하니까 건물들이 똥값에 그러니까 난리가 났었어. 압구정동, 강남, 성수동, 강북. 뭐냐? 건물주들이 공실률이 세지고 많아지고 이 사업이 안 되고 임대 사업이 안 되니까 건물 가격이 한 몇 달 기간에 떨어졌어요. 매물이 미친 듯이 쏟아졌어. 그때 기태가 위기감을 느끼고 진짜로 이 부동산에 진짜 거래가 될 뻔도 했어요. 완전 똥값으로. 완전 똥값으로. 왜? 너무 불안하니까. 부모님도 불안해하고
주변의 상가들이 막 실제로 그렇게 해서 매매가 된 건이 많아요. 그때 내가 기태한테 그랬어요. 기태야, 2, 3년 무조건 가만히 있어라. 현금이 있으면 좀 돈 덜 번다고 생각하고 이거는 그냥 가만히 있어라. 지금 이게 정상이 아닌 것이지 그냥 있으면 정상으로 돌아온다. 건물이라는 건. 다만 이거보다 완전 개똥값 되면 어떻게 돼요? 근데 기태가 이제 저를 믿은 거죠. 형이 감이 좋잖아요. 지금 거의 규제 제한 틀려가지고 10층까지 올라가요. 거기가 SM 회사가 들어온다니까요. SM인가? YG인가? 그래가지고 그 성수동이 완전 확 떠버렸어요. 그게 벌써 2년 후입니다. 만약에 그때 그걸 팔아버렸잖아요. 그러면 지금 완전 난리 나는 거죠.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사람이 막 뒷바람이 들어가지고 주변에서 돈 번다고 해가지고 우후 쫓아가면요 큰일 납니다. 그러니까 모르면 안 건드리는 게 나아요. 근데 제 주변에도 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냐면 지금 대한민국 꼬라지가 가계부채가 이렇게 올라가 있고 지금 오늘 방송에 두서가 없습니다만은 제가 패닉이 와버렸다니까요. 나라 꼬라지를 생각하니까 이만큼 올라와 있고 지금 뭐 나라의 재정도 여의치가 않고 세금은 세금대로 나갈 건데 만약에 여러분들이 여기에서 실패를 해가지고 있던 자산마저도 완전히 길바닥에 나앉잖아요. 내가 길바닥에 나앉았을 때는 그나마 나은 겁니다. 이렇게 제기라도 하지. 지금 길바닥에 나오면 여러분들은 구제도 못 받아요. 그럼 뭐야? 나는 그럽니다. 내가 항상 강조하는 건 자신 없으면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려울 때는 나는 그래요. 내가 경험해 보니까 제가 지금 코인 주식 내 성격이라면 옛날에 무조건 나는 하거든요. 나 정말 맹세코 1도 해본 적이 없습니다. 왜? 어려울 때는요. 차라리 사람이 어려우니까 자꾸 무리를 하거든요. 어려울 때는 나는 있는 것만 써요. 그리고 안 씁니다. 안 써. 뭘 안 해요. 내가 일을 해서 1,500만 원이 이익이 남았잖아요. 그러면 1,500만 원 어치 장비를 투자를 하는 거예요. 내가 일을 해서 봉급 주고 세금 낼 건 내고 내가 이거 운영관리 비용을 빼고 1,000만 원이 남았다. 그러면 그 1,000만 원 어찌만 투자를 하는 거예요. 발전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데 이걸 뭘 공격적으로 뭐 한다. 저는 벨라도 플랫폼 많은데 수억 들어갔어요. 그거 내 거니까 내가 1, 2년 정도면 쉐어가 될 거니까 버텨지면 가장 어려울 때지만 그거예요. 난 나한테 투자를 하는 거죠. 만약에 이도저도 자신이 없다. 뭐 한다. 이게 얼마나 웃기냐면 어떻게 해야 돈을 벌어요? 지금 상황에서 별 재주가 없고 뭐 하는데 여러분이 돈을 벌 거라는 생각 자체가 정말 어불이성설인 거예요. 돈이 경기가 쫙 불려서 시장에 돈이 미친 듯이 돌 때 실력 없는 여러분들 모가치도 있는 거지. 지금같이 안 그래도 어렵고 힘들고 돈 벌기가 어려운 시기에 재주가 별거 없는 여러분들이 돈을 벌기는 더 어렵지 않겠어요? 그럼 있는 돈을 무리해서 뻘반 데다가 투자하지 마세요. 갖고 계시라는 겁니다. 뭘 투기를 해서 투자를 해서 돈 벌 시기는 상황이 좋고 경기가 좋을 때 돈이 정말 정상적으로 확 돌 때는 여러분 같은 사람들도 돈을 가져갈 수가 있어요. 근데 지금 난다 긴다 하는 전문 투기꾼들도 뒤져나가는 마당에 여러분들이 그냥 가만히 있어서 여유자고 500만 원 투자하면 50만 원이 나옵니다. 이게 가당키나 할 것 같아요? 내가 여러분만큼 주식을 못할 줄 압니까? 여기 있는 사람들 주식보다 웬만큼 내가 중국 주식으로 돈을 상당히 벌었던 놈이에요. 비트코인요? 내가 이 방송을 안 하고 이거 한 달 정도 하면 저는 돈 벌어요. 이거 파면. 근데 난 이게 효율이 별로 없다는 거야. 이런 나도 진짜 조심을 하는데 왜?
물리면 뒤져요. 자, 나는 실력 있는 주식 투자자들 폄훼하는 거 아닙니다. 코인 하는 것들 나 폄훼하는 거 아니에요. 당신들이 실력이 있으니까 벌어먹으라 이거야. 그러나 내가 생각을 했을 때 내가 이런 실력이 없고 내가 이런 정보가 없다. 아니 온라인 세계에서 누굴 믿느냐는 거야. 카톡 세상에서 누굴 믿어요? 유튜브 세상에서 누굴 믿어요? 이런 짓 절대 하면 안 됩니다. 조심하시라는 거예요. 특히 다가오는 이 대권이 오는 이 시기는요. 여러분 주머니에 있는 마지막까지 싹 빨아쳐먹을 거예요. 이게 주식 세력이 아니라 이 정권이 문제인 거라니까요. 얘들의 한탕주의는 여러분들의 악착 같은 예비 자금까지 주식판에다 싹 들어가게 결국 얘들이 국가 부도를 내버릴 정도 상황까지 간단 말이에요. 그때는 어떻게 됩니까? 안 굶어 죽으려면 돈 몇 푼이라도 통장에 있어야 됩니다. 아니면 금부치나 달러라도 좀 가지고 있어야 돼요. 돈을 버는 것도 중요하지만 매우 돈 벌기가 뻔히 어려운 지금 상황에서 뭔 돈을 번다고 그렇게 기술도 없는 사람들이 난리들이냐는 거지. 돈이 있으면 지키세요. 지금은 지키는 게 돈 버는 겁니다. 무슨 그리고 뭔 씨바 자고 일어나면 내 주변에 1,000만원 벌었다 2,000만원 벌었다 1억 벌었다 2억 벌었다 그 새끼 6개월 뒤에 한강에서 죽어 있어요. 정말 여러분 지금 이 유튜브 판도 안정권이 통해서 아시게 됐죠. 어떻습니까? 겉은 평화로워요. 그죠? 겉은 다들 영웅들이지. 자 2, 3년 저 쫓아다니면서 이 유튜브판 보니까 어때요? 똥구대기만 하면 또 못하죠. 알면 더럽단 말이에요. 겉에서 보기엔 평화로워. 여러분이 이제 알 만큼 알고 살 만큼 살았으니까 이거 지낼 만큼 지내봤으니까 이 유튜브판에 초보들이 아니라 여러분들이 고수가 되니까 옥석이 가려지잖아요. 어떤 새끼가 나와가지고 약팔이를 하는가 씨발 박근혜 대통령 팔이를 하는가 대충 이제 여러분들도 선수가 됐어. 자, 이 정도 돼야지 유튜브판에 내가 좀 안다 설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주식판이고 코인판이고 투자판이고 부동산판이고 똑같습니다. 해본 적 없잖아요. 없으면 여러분하고 상관없는 세계예요. 맨날 그러니까 오늘도 마포대교에서 떨어져 뒤진 새끼들이 뉴스를 한다 그렇지 30명이 넘을 텐데 전국의 주식으로 뒤지는 인간이 하루에 100명이 넘는데 뉴스를 안 나오는데 100명이 죽어나가는 이야기는 안 듣고 여러분 같은 사람들이거든요. 극히 드물게 운빨로 오늘 하늘 1억을 번 새끼만 듣고 나는 왜 못 벌지 이럴 게 아니라 한 놈 돈 번 소리를 듣지 말고 100명 뒤져나가는 소리를 들으시라고요. 내가 이쪽에 가깝냐 실력상 저쪽에 가깝냐. 이쪽에서 운 좋아서 1억 벌면 6개월 뒤에 한강에 시체로 발견된다니까요. 욱자와 하는 소리가 아니에요. 마치 손해본 것 같은 생각을 해요. 이 경기에 다들 돈 벌었고 주식으로 돈 벌었고 비트코인으로 돈 벌었다 어쩐다 하면 안 하는 나는 너 때문에 내가 안 했다. 아이 씨발 안 했으니까 돈을 안 잃었을 거 아니에요. 목숨 구해준 줄만 알면 돼요. 돈 버는 것도 운이요. 죽는 것도 운입니다. 그러니 지금은 나는 지금 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손해는 안 보잖아. 그렇게 벨라도에 좀 투자 좀 하십시오. 이야기를 해도 내가 진짜 좀 섭섭해 여러분들한테. 우리 회사는 비전이 있어요. 비전이. 씨발 약국 간판 올려놓고 제약회사라고 구라쳐가지고 1조를 모으는 씨발놈들하고
질적으로 다릅니다. 나 굉장히 충격 먹었어요. 돈을 못 벌었다 하지 말고 돈을 지켰다고 생각을 하십시오. 이런 어려운 시기는. 푸른소망님은 하시죠. 현명하십니다. 지금 이 상황에서 여러분들이 뭘 해도 위험합니다. 아니 이게 굉장히 이질적이지 않습니까? 여러분들 노래를 부르는 게 뭐예요? 경기가 어렵대. 국가 망하게 생겼대. 예? 아 나랏빛이 미친 듯이 했대. 와 이게 뭐 그 경제가 어렵대. 이 어려운 판인데 감사합니다. 이 어려운 판인데 이 어려운 판에 여러분들은 이 어려운 상황에서 돈을 쉽게 벌 것 같아요? 이게 정말 잘못된 발상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우면요 여러분 같은 초보들은 돈 벌기가 더 어렵습니다. 내가 오늘 이 이야기를 꼭 해주고 싶었어요. 돈이 막 미친듯이 돌아요. 80년대 90년대 초반같이. 그러면 장사에 수완이 없는 여러분들도 통닭집만 열어도 벌어먹고 살아요. 왜 이걸 모르겠어요? 지키세요. 내가 투자나 아니면 지금 같은 상황에서 특히나 문재인이가 주도하는 모든 것들은 사기입니다. 이걸 명명백백히 아시잖아요. 함부로 여러분이 지갑을 열 수가 없어요. 이게 얼마나 소름 끼치는 상황인지 위험합니다. 그냥 뭐를 해도 이 문재인 이 씹새끼가 걷어나간 뒤에 정상적일 때 하세요. 경기가 어려운데 주식이 올라가는 거 비정상입니다. 금값이 떨어지는데 족도 아닌 코인값이 올라가는 거 이 비정상이에요. 집 가진 놈들이 없는데 집값 살 놈이 없는데 집값이 올라가는 거 비정상이에요. 지키세요. 가족을 위해서라도 여러분들의 남은 인생을 위해서라도. 뭐 그러다가 돈 가치가 떨어져서 베네수엘라 꼴 나냐? 돈이 똥종이가 되면 어떻게 하냐? 감사합니다. 아니 씨발 그런 돈이라도 있어야 똥이라도 닦을 거 아닙니까? 그런 걱정은 제일 마지막에 하시고요. 손에 한번 나가버리면 여러분 이거 걷어낼 수가 없습니다. 명심하세요. 명심. 저는 제가 뭐 다른 어떤 방송 보는 사람들까지 이것도 제가 틀릴 수도 있어요. 물론. 그러나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해요. 그리고 저는 그런 식으로 생각을 하기 때문에 무리를 절대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아니 사장들은 늘 돈 걱정을 해요. 늘. 손익분기점이라는 게 있을 거 아닙니까? 직원이 있고 유지비 관리비가 필요한데 늘 걱정을 해요. 여러분이 가난해지지 않아야 내가 유지가 되거든요. 감사합니다. 말씀드린 부분을 명심하시고 가장 중요한 건 위기 때는요. 안 쓰는 게 지키는 겁니다. 쓸데없는데 투자에 산탕 노리려고 하지 마세요. 운이라는 거는 운이 아니에요. 여러분들 괜히 내 주변에 제가 제가 이제 감독을 할 때 자영업자 영세 수리업체 사장님들이 많이 있어요. 제가 예전에도 이야기를 드렸지만 문재인, 그러니까 제가 2017년도부터 본격적인 방송을 시작해서 지금 2021년도니까 4년 됐지 않습니까? 5년 차예요. 4, 5년 차라. 딱 문재인하고 함께 방송 경력이 늘어났죠. 2017년부터 지금까지 내가 아는 부산의 업계의 선박 수리 업계의 가족이 아니라 사장님만 8명이 자살을 했습니다. 모두 똑같은 이유예요. 경기 때문에 그래. 경제난. 그분들을 내가 빌려 8명이 자살했어요. 8명. 근데 그 중에 3명은 재작년이고 5명이 작년 말부터 올해까지
5명이 한 달에 1명씩 돌아가셨어요. 근데 다들 이유가 뭐냐? 이게 그거야. 경기가 안 도니까 공사 대금을 못 받잖아요. 그리고 일이 없잖아. 선박 수리가 안 되잖아요. 그러니 일은 없지. 그리고 생활비는 벌어야 되지. 그나마라도 1, 2억 정도 여유자금 있는 거를 불안한 거야. 이 병이 언제까지, 이 경기가 언제 풀릴지도 모르고. 그러니 이 1억을 가지고 자식 새끼들하고 처자식을 보고 돌아가니 이 1억이 이거 언제 까먹을지 모르겠거든. 그러니까 이 1억을 가지고 다음은 4, 500만 원이라도 좀 2, 300만 원이라도 벌어볼까? 이런 생각으로 출발을 하는 거야. 다들 그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1억을 가지고 주식으로 해서 짤끔짤끔 벌어요. 처음엔 다 그래. 그러다가 어느 주식으로 하다가 이제 코인을 가는 거지. 그래 조금 벌고 기분 좋다. 1억을 넣었는데 돈 2억이 됐다. 1억을 써버려요. 사람이라는 것이. 돈 벌었네. 이게 찾아야 돈인데. 그러다가 우두두두두두두두 쳐 맞아버리면 5천만 원 되고 2,500만 원. 이거 어쩌고 갖고 올라가다가 그냥 순식간에 돈 없어져 버리는 거죠. 그 1억을 월 500만 원씩 살뜰하게 살림에 버틴다라는 생각으로 하면 그 댁이 2년 동안 아무 위험 없이 살 수 있는 돈이에요. 그 안에 사업을 지켜내 가지고 그 2년 안에 다른 재기와 방식으로 사업적으로 풀었으면 살 수 있는 겁니다. 없으니 날아가 버리는 거죠. 다 이런 식입니다. 다. 그러니 불안하죠. 이 경기가 그래서 내가 이거를 남들 다 주식한다는데 뭐 한다는데 이렇게 하지 마시고 좀 아끼고 무리하지 말고 쓸데없는 거 줄이고 해서 버티세요. 버텨. 그리고 자기가 잘하는 일에 지금의 자기가 잘하는 거에 대해서 상황이 안 좋으면 또 기회가 돈다고 계속 시장은 돌아요. 그 도는 시장이 올 때까지 공부를 하시던가 아니면 뭐 기술을 조금 더 발전을 시키시던가. 예전에 못했을 때도 돈을 벌었는데 더 잘하면 경기 좋아지면 더 벌겠죠. 닭을 튀겨도 존나 잘 튀겨버리세요. 노는이 그런 건 알아는 이야기죠. 그게 차라리 나아요. 내가 대구에서 닭을 존나 잘 튀겨버리겠다. 자전거를 존나 빠르게 타버리겠다. 이게 낫지 않습니까? 생각하기 나름입니다. 대한민국 곳간 심각합니다. 누구도 여러분들을 도와줄 수 있는 자금이 없어요. 그러니 제발 이런 대한민국 곳간 꼬라지를 알면 뺏쳐먹을 것도 없고 탐관오리 새끼들이 여러분들을 이 진짜 핏줄에 부풀리고 근육이라고 구라치게 여러분을 쓸고 간다니까요. 이런 데 쓸리면 IMF 때 누가 부자 됐는 줄 알아요? 국가 망한다고 달러 오른다고 건물 너도나도 싹 다 판 사람들 다 주저앉고 거지 됐어요. 그때 알뜰살뜰 현금 쥐고 있던 사람들, 건물과 은행 달러 같이 똥값 되던 사람들, 현금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 현금 담보로 해서 은행 대출하고 건물 주웠습니다. 그게 다 지금 강남 건물주들이에요. 남들 어렵다라고 다 팔고 뭐하고 난리 칠 때 그 사람들 다 길거리 주저앉았습니다. 이런 게 반복 안 되리라는 생각하지 마시고 섣불리 그렇게 하지 말고 나를 지킬 수 있는 건 내가 뭐 특별한 로또나 똑같은 거죠. 요행을 바라지 마시고 현상 유지와 이 나라는 절대 여러분들한테 요행을 줄 수 없는 환경이에요. 나라가 잘 돼야 나라가 건강해져야 기회 비용도 높아지는 겁니다. 나라가 씨발 십창났고 저 빨갱이 새끼와 간첩 새끼가 여러분 그러면 우리가 문재인을 이렇게 쉽게 주식으로 비트코인으로 돈 벌고 부동산으로 집값 올라가는 걸 묻으려고 욕해요. 뭐 대충 투자해갖고 돈 벌 건데 그럼 문재인 지지율이 떨어질 리가 없지. 그리고 우리 문재인 때문에 데모할 리가 없죠. 왜? 돈 잘 벌게 해주는데 지도자가 국민들 다 부자 만들어주면 잘하는 거지. 이 본질을 망각하지 마시라고요. 심각할 정도로. 자, 광고 한 편 보고 마지막으로 짧게 진보보수 정치 트렌드 이거 예를 들어주면서 현안 이야기하고 마무리하겠습니다.
괜히 여러분 겁주려고 하는 게 아니라 예, 그만큼 심각하고 주식을 투자를 하려거든 공부를 많이 하세요. 섣불리 덤비지 마시고 나중에 이 말이 여러분들을 살려주는 말이 될 수도 있습니다. 제 말 명심하세요. 주식은 최소 2년 보고 투자하는 겁니다. 제가 2년 전에 배에 투자하세요. 지금 재벌됐을 거예요. 이렇게 하는 게 주식이고 그게 투자입니다. 자고 일어나서 다음 달에 팔아치우는 것이 주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거 도박이에요. 예? 애들한테 뭘 가르칠 겁니까? 애들한테 한탕을 가르칠 거예요? 아빠가 이렇게 돈 벌었다? 돈이나 벌면 다행이에요. 그러니 여러분이 궤도를 지키십시오. 저는 지금 이 대한민국이 과열될 대로 된 것이 여러분만은 휩쓸리지 않기를 바라는 높아심에서 정말 진심으로 말씀을 드리는 겁니다. 아, 여러분 뭐 가가지고 막 내가 이 정도 말빨에 내가 주식을 못하는 놈, 내가 거듭 말씀드리지만 제가 주식을 웬만한 인간들보다 말을 안 해 그렇지 난 선물까지 손댔던 놈이에요. 끊은 지가 거의 8년 돼요. 8년. 정말. 그 근처 저는 주식 차트도 안 깔았어요. 내 컴퓨터 우리 직원들한테 물어보십시오. 주식을 하는 새끼들 특징이 있어요. 휴대폰에다가 이걸 깐다고. 내가 비트코인 앱은 하나 깔아놨어요. 상관없이. 요게 그냥 배경화면에서 이게 보여주는 건데 이걸 왜 깔았냐면 내가 이게 언제 개망하나 이거 보려고 깔아놓은 겁니다. 이거 하나는 그냥 저거는 그냥 그 날짜 보여주듯이 그냥 보여주는 차트예요. 저게. 이 차트가 아니라 내가 주식을 모르는 새끼가 아닙니다. 정말로. 근데 여러분한테 진짜 권해드리고 싶은 것이 뭐든지 공짜 없다는 겁니다. 적어도 이 개념이 있는 분들이라면 제 말을 정말 뼈 깊이 받아들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투자라는 것은 너무 이질적이잖아요. 지금 세태가 일어나는 것이. 나라는 십창나고 있는데 부모들부터 한탕주의나 생각하고 있으면 애들이 뭘 보겠어요. 그리고 애들한테 애들은 애들이라고 쳐. 공부하시고 덤비세요. 공부하시고 주식을 한다고 하면 적어도 주식의 강의를 찾는 게 아니라 주식의 원리 정도, 차트, 단타, 이 곡표 정도는 보고 구조선 정도는 이해를 하고 그 정도는 이해하고 들어가야지. 신용까지 땡길 정도 되면은 막장까지 가봤다는 거예요. 제가 그랬다니까요. 예? 풋도 걸어보고 다 해봤어요. 다. 여러분 이렇게 과열 안 될 때. 그리고 저는 돈을 벌었어요. 꽤나 돈 벌었었습니다. 근데 뭐에 제가 질려버렸냐. 인생이 아니요. 그런데 물려있는 이상은 나중에 털고 나니 그 시간이 진짜 아깝더라고요. 그 열정으로, 그 뒤질 듯한 열정으로 일을 더했다면 내가 더 벌었을 것 같아. 나중에 다 그렇게 돼요. 몇백억 그렇게 못 법니다. 기껏 해봐야 몇 억이에요. 몇 억. 그래서 이 버는 거 좋다 이거지. 내가 이 정도 말빨에 내가 알고 있는 주식, 내가 용어도 말 안 하잖아요. 함부로. 주식, 그리고 요새 올라와 있는 뉴스 찌라시 얼마나 조건이 좋습니까? 시바크 유튜브도 잘렸겠다. 요거 벨라도 플랫폼에다가 지금부터 내가 구라 존나 털어가지고 어떤 새끼보다 잘 털어요. 픽에서 대충 어디 100만원짜리 픽 하나 받아가지고 여러분 여기 투자하십시오. 그러다가 10번에 2번 맞춰서 돈 번 사람 있으면 설레발 존나 까고 여러분 싹 다 걷어먹어버려요. 후원하십시오. 돈 쏘세요. 내가 진짜 양심 없고 여러분들에 대한 예의나 애정이 없는 새끼 같으면 마지막이다 생각하고 이 짓거리에서 여러분 걷어먹어버리죠. 그런 새끼들 천지잖아요. 재밌게. 여러분 지금은 뭐 내려오는 순간입니다.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 혼 쏙 빼놔버립니다. 내가 뭐 들으려고 여러분들한테 이런 이야기를 하는지를 내가 여러분을 내 피부치처럼 생각합니다. 진심으로. 안 다쳤으면 좋겠어요. 안전했으면 좋겠다는 거죠. 적어도 여러분들이 나를 돌봐줬기 때문에. 은혜잖아요. 은혜. 고맙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막 미쳐 돌아가는 이 판에 쓸려댕기지 말라는 겁니다.
부디. 잘하는 사람들이야 열심히 하세요. 잘 나가는 사람들 누가 말립니까? 부자 되는 건 안 말려요. 돈 많이 버셔가지고 나 좀 도와주시라 이거지. 그거 안 말려. 근데 선무당들은 설치지 말라 이거예요. 큰일 납니다. 내가 이걸 오늘 방송 주제로 정리를 하면서 현안도 현안이지만 분명히 싫어할 것 같았어요. 고마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너까지 새끼가 뭘 한다고 대바라지게 있다고 소리를 하냐. 기분 나빠할 사람들도 있어. 왜? 지금 주식 물려있는 사람, 코인 물려있는 사람 여기 없을 것 같아요. 말을 안 해 그렇지.